안녕하세요. 정보처리 기사, 산업기사 여러분. 자, 최소한의 C특강입니다. 자, 계속 여러분 시험 준비하시는 회차마다 업데이트 되고 있는 C특강 강인데요. 자, 저희 정보처리입니다. 자, 타이틀 보셔서 사무자동화 산업기사라고 보셔서 당황하셨을 수 있는데요. 자, 아니고요. 저희 강의는 정보처리와 관련된 강의예요. 자, 당연히 여기 산업기사 있지만 기사, 산업기사, 정보처리, 산업기사, 기사 여러분들을 위한 강의고요. 이거 필기 시험이긴 하지만 자, 참조하겠다는 거지 저희는 실기 대비 강의입니다. 자, 우리가 동일한 시행처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시험의 유형과 그쵸? 경향을 살펴보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자, 따져보시면 동일한 산업기사 그리고 산업기사 위에 기사 부분에서 자, 시험 범위 공통적인 부분이 나온다 그러면 살피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자, 개편이 우리가 됐단 말이죠. 자, 우리가 개편된 것도 중요하지만 이 정보처리라는 게 IT 관련된 자격증이잖아요. 아주 최신 경향을 반영한 자격증은 아니지만 자, 정보처리와 관련되어 있는 기본적인 역량, NCS 바탕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그래도 코드 부분에 대한 문제가 변형돼서 나온다라는 추세는 사무자동화나 정보처리나 같다라는 거예요. 자, 저희는 이제 본격적으로 C코드 다 언급을 하고 코드로 보여주고 있고요. 자, 저희보다 먼저 시언어가 시험 범위였던 시험이에요. 자, 사무자동화와 관련해서는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혹시 산업기사에서 필기 시험 보실 때 사무자동화와 인정받으셔서 시험 안 보시고 면제된 과목 있으셨던 분들 기억나시죠? 자, 우리가 정보처리에 와서 사무자동화에 관심을 갖는 건 여러분한테 사무자동화 기출문제도 보세요가 아니고 제가 지금 풀어드리는 C강의가 그 정도 수준은 산업기사에서 나오니 우리 정보처리는 더 공부해야 되겠구나 라고 해서 살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산업기사에서는 필기의 3과목 프로그래밍 일반이라는 게 있고요. 우리 정보처리 실기에서는 알고리즘 부분에 C코드, 자바코드가 있는 거죠. 자, 2017년 2회, 4회예요. 자, 제가 1회 문제 풀어드리고 2회를 지금 4회와 묶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2회차 문제에서는 1회차 코드 문제가 좀 출제가 된 이후에 2회차에서는 객관식 문제만 C와 관련된 문제가 2문제 출제가 됐어요. 굳이 우리가 볼 이유가 없었어요. 우리 시험 보실 분들은. 자, 그리고 우리 지금 3회 실기 준비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신데 지금 제가 강의 촬영하는 이 시점에서 바로 직전 주에 사무자동화 산업기사는 필기가 4회에 치러졌습니다. 항상 업로드 되는 부분이 이 C특강의 최소한의 C인데 강좌 수가 늘어나는 건 살피시라고 제가 지원해 드리는 거고 4회차에서는 코드 문제, 우리 관련된 포인터 부분 너무 어려웠었는데 포인터 부분 문제가 3문제 그렇죠? 출제가 됐어요. 자, 이게 2회에서는 그냥 단순한 사지선다형 문제, 둘 다 사지선다형이긴 한데 얘는 이론적인 정의 문제가 나왔고요. 실제 코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시험 보러 가시기 전에 이번에 충분히 언급이 될 수도 있을 정도의 C 또는 자바코드. 자바코드에서는 포인팅 표현을 그렇게 많이 하진 않지만 자, 그래도 C특강에서 정리했던 우리 기본 다진 걸 가지고 문제화하는 게 요 정도 수준이다.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러분 보시면 일단 2회에 있는 문제는 여러분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객관식 문제가 나온다는 게 아니고 객관식 문제를 주관식 재구성한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017년 2회 51번 문제예요. 자, 저희가 C특강에서 좀 뒷부분이었죠. 포인터 부분 다루지 않았어도 됐을까라고 하지만 이 포인팅 기술은 주소 참조와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C 문법이고요. 난이도가 높다고 생각들을 하지만 알고 보면 기억장치, 변수에 대한 내용이라고 제가 얘기 드렸죠. 자,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시언어의 포인터형. 자, 자료형 중에 기본 자료형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포인트, 지칭하는 거죠. 포인트형 타입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그럼 포인터 공부를 나머지를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자 포인터 변수는 기억 장소의 번지를 기억하는 동적 변수이다. 동적이라는 게 조금 낯설기는 하죠. 자 이게 뭐냐면 기억 장소의 값을 기억하는 정적 변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 자료형 int, float, 더블 캐릭터 얘기하는 거고요. 포인터 변수라고 하면 기억 장소의 주소를 기억하고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죠. 자, 포인터는 가르키는 자료형이 일치할 때 대입하는 규칙이 있다. 자, 주소, 정수 공간은 정수 주소, int 공간은 그쵸? 실수 공간은 실수 주소 해서 타입이 맞아야 된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주소에도 구조가 있다는 거죠. 규칙이 있고. 자, 실행 문서에는 간접 연산자를 사용하여 포인터 변수가 지시하고 있는 내용을 참조한다. 자, 이용할 때 얘기합니다. 실행문. 그죠? 실행문. 이렇게 포인팅을 하고 난 다음에 이용을 하죠. 가르키가 난 다음에 이용을 할 때는 포인트 변수가 지시하고 있는 내용을 참조하는 간접 연산자 에스트리크를 쓴다. 자, 얘는 내용 참조 연산자, 간접 연산자라고 얘기를 드렸죠. 예. 자, 그러면 포인팅 할 때 얘를 더 정확하게는 포인터 연산자라고도 불러요. 이런 상황에서 쓰기 때문에. 자, 그러면 3번 틀렸는데요. 자, 왜 틀렸을까라고 했을 때, 보통 변수의 번지, 주소를. 여기서 말하는 보통 변수는 실제적으로 보통 변수라는 표준어는 아니고요. 이 산업기사에서 대대로 그쵸? 사용하던 변수 지칭 이름이에요. 자, 정확하게는 기본 자료형 변수, 그쵸? 예. 심플 베리어블 및 자, 뭐예요? 뭐 배열일 수도 있고요. 구조체 변수일 수도 있고 하는 변수. 그쵸? 예, 더 정확하게 스택 영역이나, 그쵸? 예. 스택 영역이나 데이터 영역을 얘기하는데 이렇게까지 어렵게 여러분 공부하실 필요는 없고요. 일반적인 변수 어떻게 해요? 우리가 변수 하면요. 주소 공간이 있구나. 100번지. 거기서부터 연속적으로 공간을 확보하는구나. 얘죠? 그쵸? 자, 제가 보통 변수 선언문을 한번 해볼게요. 자, int 그쵸? 넘버. 그쵸? 예. 자, int 넘버 세미콜론 하면 되는데, 자, 이 int라는 4바이트 공간. 정수가 들어가고요. 정수값. 정수 상수이죠, 정확하게는. 자, 그리고 여기에 이름이 붙습니다. 넘버라고. 변수의 이름. 얘는 주소. 100번지, 101번지, 103번지, 104번지가 묶여져서 공간을 확보했죠. 이 주소도 중요하죠. 메모리니까. 변수는 메모리 공간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값을 넣어야 되니까 제가 10이라고 넣으면 이 공간에 10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지금 전반적인 표현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자, 포인터 변수가 지시하고 있는 내용, 이 10일 내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건 보통 변수라고 하면 포인터 변수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드려볼까요? 포인터 변수. 자, 포인터 변수도 만들어야 되겠죠? 변수니까. 자, 그럴 때 int. 그쵸? int 하면 이런 공간인데요. 인데 여기에서 자, 보시면 3번에 샵 변수 앞에 쓴다. 번지 연산자, 주소 연산자는 실제적으로 샵이 아니고 %고요. 자, 이거는 포인터 연산자란 뜻이에요. 이건 연산자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포인터 연산자 P. 자, 포인트 연산자 P라고 하면 선언문 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곱하기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자 이렇게 파악하시면 돼요. 포인터를 가리키는 자료형이 일치할 때 대입하는 규칙이 있다에 인트 공간을 가리키기 위해서 여기가 인트였죠? 내가 가리키려고 하는 공간 포인터 변수는 인트 아스트릭이라고 선언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포인터 변수도 변수니까 뭐 1000번지라는 공간에 주소 담으려고 준비를 합니다. 주소 담으려고 준비를 하고요. 이게 정수 주소가 담기겠죠. 정수 공간을 가리킬 수 있는 정수, 그쵸? 공간 주소, 형. 여기가 담길 준비를 해요. 자, 그리고 여기 이름은 제가 P라고 했으니까 여기도 P라고 변수의 이름 포인터 변수가 준비가 되죠. 자, 그러면 나는 지금 참조한다라고 했을 때 여기의 내용이 이 100번지를 가리키고 싶은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P는 비어 있으니까 는 넘버와 관련돼서 주소를 가리키겠다라고 해서 넘버의 내용은 10이고요. 그쵸? 다시 얘기 드립니다. 넘버의 내용은 10이고요. 값이라고 보통 표현하고요. 100번지는 뭐예요? 주소. 넘버의 주소. 자, 그러면 넘버의 주소 여기에 100번지라고 한글로 적을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주소 연산자, 번지 연산자를 쓴다. 그쵸? 기호가 이렇다. 그쵸? 예. 자, 그러면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여기에 100번지가 들어가고 우리가 이 상황을 어떻게 해요? 포인팅 한다, 가리킨다 해서 이거를 참조하고 있다라고 지금 문제에서 표현을 했네요. 포인팅. 그쵸? 예. 자, 가리키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는 무슨 4번에 있는 이 표현은 뭐냐면 내가 printf로 10을 적을 때, 그쵸? 예, 또는 계산을 할 때 이 내용에 대한 조정 작업을 하는데 그때 사용할 때 자, printf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printf 내가 10을 찍으려고 하면 정수니까 %d 이렇게 찍는단 말이죠. 결과를 쉼표해서 num, 넘버라고 이름을 적어주면 돼요. 넘버, 그쵸? 예, 변수의 이름 적어주시면 돼요. 자, num. 그쵸? 자, 그런데 내가 이렇게 하면 10이 나옵니다, 결과가. 그런데 또 다른 방법이 하나가 더 있어요. 이 상황에서는 여기서 넘버를 찍는 게 아니고 P에서부터 참조해서 찍는 방법이에요. 똑같이 printf %d에 자, 쉼표. 자, 이런 구분자는 정확히 알고 가셔야 되죠. 자, P를 이용해서 찍는 거예요. 자, P, 포인터 변수죠. 똑같이 10을 찍고 싶은데 자, 그런데 P 입장에서 보시면 100번지에 가서 값을 가지고 와야 되니 P라고 하시면 안 되고 그때 포인터 연산자를 실행문에서 간접 연산자 에스테리크를 이용해서 포인터 변수를 지시하고 있는 내용을 참조하게 된다. 자, 이 코드를 이렇게 텍스트로 해놔서 어려운 거죠. 그쵸? 네. 자, 그래도 이제 우리는 코드를 봐야 하는 입장이니까 저렇게 문제 표현 되어 있는 문장으로 접하지는 않으시겠지만 포인터와 관련된 문제는 이해가 안 되시면 조금 그래도 유형을 이렇게 객관식 문제로라도 정리하시는 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결론은 이런 걸 많이 보다 보면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깊이 있게 하는 것보다 딱 봤을 때 여러분 느낌이 오실 겁니다. 아, 이 코드에서는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구나. 자, 이렇게 간단하게 그냥 시험 문제가 나오기도 해요. 근데 이제 우리 코드 부분이랑은 좀 다르겠지만 정리. 자, 2017년도 이회에는 이렇기 때문에 제가 그 시험 전에 얘기를 안 했던 겁니다. 자, 시연어에서 문자형 자료선언
시 사용하는 것은 자 기본 자료형 타입이죠. 아까 선언문에서 보신 것처럼 자 계획을 잘해야 돼요. 메모리 공간에 플로트, 더블 캐릭터, 인트 중에 문자, 캐릭터 3번이겠죠. 자 플로트 하면요 우리가 실수이죠. 그래서 실수형 공간 소수점 저장하려고 실수형 자료. 자, 더블도 실수형 자료예요. 자, 그럼 차이가 뭡니까? 크기죠. 그쵸? 예. 자, 얘는 단정도 실수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자면 얘는 두 배 정도 실수입니다. 자, 그래서 크기가 얘는 4바이트짜리 공간을 만들고요. 얘는 8바이트짜리 공간을 만들어요. 자, 그러면 캐릭터 하면 C 언어와 관련해서 얘기를 하면 캐릭터 하면 공간 한 칸을 만들죠. 이 여기서 말하는 한 칸이란 문자 자료형인데 C 언어에서는 자, 주의하라 그러셨죠? 자, C 언어에서는 1바이트 8비트 아스키 코드 기반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여러분 주의하실 건 자바 언어에서는 똑같이 캐릭터 해도 유니코드 기반이기 때문에 좀 공간이 크다. 2바이트. 이항 공부하시니까. 자, 인트는 정수형이죠. 정수 공간. 자, 기본 C 언어 처음 시작할 때는 2바이트였지만 얘는 시스템에 그쵸? 예, 이식성이 높은 거기 때문에 2바이트. 요즘은 4바이트라고 인트를 얘기를 합니다. 자바에선 무조건 4바이트. 그쵸? 예, 뭐 이렇게 달달달달 외우시는 것보다는 우리는 코드 문제에서 정수 공간, 실수 공간. 자, 게다가 정말 쉽지만 C 언어는 키워드가 소문자죠. 예, 주의하시고. 자, 그러면 자, 이번 특강 굳이 준비한 이유는 2017년 4회 문제를 보려고 해요. 3개 문제가 나왔어요. 자, 근데 이 3개 문제에 관련해서 여러분이 그래도 포인터에 대한 문제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2문제나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 포인터 부분이 조금 이슈화 되어 있구나. 자, 실제 C 언어가 포인팅하는 기술이 고급 기술이긴 하지만 여러분이 자바나 다른 언어에서 그렇게 C 언어처럼 많이 보시지는 못합니다. 자, 그래서 자, 일단 그래도 우리가 살펴보는 거 최선을 다하기로 했으니까 살펴볼게요. 자, 42번 문제 객관식인데 2줄의 코드가 나왔어요. 자, C 언어의 포인터 조작 연산에서 변수 이름이죠. PC. 자, PC에 대입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갖는 것은 자, 정확하게 합시다. 자, PC는 무슨 변수? 포인터 변수가 되겠습니다. 자, 얘 소문자입니다. 캐릭터 소문자예요. 네. 자, 캐릭터 아스트릭 PC라고 합니다. 자, 이 세미콜론 나와 있는데요. 자, 세미콜론은 언제요? 자료형이 동일한 걸 같이 선언을 할 때. 원래는 2문장이죠. 그쵸? 네, 2문장이죠. 캐릭터 아스트릭 PC. 자, 여기에 아스트릭은 캐릭터 앞에 붙어도 돼요. 자, 어레이 배열 변수네요. 자, 근데 어레이도 자, 쉼표 되어 있는 거 보시면 뭐예요? 캐릭터. 아, 캐릭터형이구나. 이렇게 여러분 분류해서 보시면 좀 나을 것 같은데요. 자, 배열의 이름이 여기 1까지 있고요. 자, 배열이니까 요소죠. C 언어의 배열은 가가로. 우리 순서도에서는 소가로 해도 되고요. 자, 쟤는 정확하게 가가로. 자, 캐릭터가 100개 있어요. 100개의 글자를 저장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선언문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PC는 포인터 변수. 그쵸? 예, 정확하게 얘는 PC라는 이름의 포인터형 변수입니다. 변수명. 자, 그러면 제가 여기요. 어레이 1은 뭐예요? 배열 변수명이에요. 캐릭터가 하나만 있어도 되는데, 그렇죠? 예, 100개나 있다라는 겁니다. 둘 다 선언문이기 때문에 존재한다,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굳이 그림으로 여러분 그리시자면 어레이 1이라는 배열이 메모리에 이렇게 100개가 만들어져 있어요.
1바이트 1바이트 캐릭터 공간 해서 100개가 만들어져 있죠. 자, 시연화에서 배열 공부하면서 중요한 건 뭡니까? 인덱스가 0번지부터 시작한다. 잊지 마시고요. 예. 자, 인덱스가 중요하기도 하지만 배열이라는 건 뭐예요? 메모리에 들어가는 변수기 때문에 여기에 주소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예, 여기에 주소 100번지 시작 주소가 있습니다. 100, 101, 102, 103, 104 해가지고 주소 연속적이죠? 이걸 배열이라고 해요. 그죠? 이 공간 하나가 캐릭터 100개라는 거예요. 그죠? 예. 자, 그래서 제가 지금 배열을 먼저 적기는 했어요. 포인터 변수 한번. 자, PC 변수 얘기를 하면 PC도 변수예요. 변수는 항상 주소가 있으니까 지금은 의미가 없을 수 있는데 1000번지에 자, 포인터 변수 이름이 PC고요. 자, 포인터 변수는 캐릭터 아스트리 공간을 만들고 있어요. 주소 담겠다예요. 그렇죠? 주소 담겠다. 자, 누구의 주소를 담냐? 에서 자, 이 문장입니다. 저 문장이 이 둘 간의 참조 관계를 설정해 주는 거예요. 자, 보시면 어떻게요? PC가 비어 있으니까 는 오른쪽에 있는 걸 담아주자라는 거죠. 대입연산자. 자, 저기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array 원 세미콜론 나와 있죠? 아, 의미적으로 여기 주석을 적는다면 뭐래요? 배열의 시작 주소를 여기에 가리킨다, 참조한다 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 는 때문에 여기에 있는 시작 주소 1000번지라는 정보가 포인터 변수의 내용으로 담기게 되겠죠. 배정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 그림을 어떻게 그리면 될까요? 참조한다, 지칭한다, 포인터 변수. 자, 포인터 변수는 일반 변수도 가리키고요. 배열 변수도 타임만 맞으면 가리킵니다. 저 시작을 가리키는 게 중요해요. 자, 제가 지금 시작이라 그랬죠? 101, 102, 103, 104번지의 시작 100번지. 자, 그래서 이 표현, 아, 배열을 PC가 참조하도록 대입했구나. 이고요. 정확하게는 배열의 시작 0번지죠? 여기요. 그렇죠? 예, 여기요. 더 정확하게는 0번지에 100이라는 게 뭐예요? 주소. 그렇죠? 주소를 가리킨다 해서 자, 답은 1번이고요. 그렇죠? 원래는 정확한 표현은 이거고요. 약식 표현이 얘예요.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상황에서 1차원 배열인 이 상황에서 이거 1차원 배열입니다. 자, 1차원 배열에서 여기서 하나 여러분 정리하고 가자면 array1은 뭐예요? 배열 변수명이라고 제가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여기까지. 그렇죠? 네. 자, 배열의 변수 이름은 배열명은 그렇죠? 네. 배열의 1차원 배열의 첫 번째 요소의 주소와 같다입니다. 아, 0번지 요소 첫 번째가 0번지예요. 그래서 이거 생략하면 아, 그냥 표현적으로는 포인터 변수가 배열을 가리키고 있다라는 대입문이라는 거죠. 그렇죠? 예. 자, 대단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지금 포인터 변수의 그림 참조 상황에 대한 그림을 2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다음 문제는 원래 중간에 낀 문제가 있는데 단답형 문제 먼저 보고 넘어가죠. 너무 쉽죠? 자, 기본 데이터형과 관련해서 롱도 정수형이고요. 자, 얘는 아까 앞에서 봤죠? 인티저라고 읽긴 하지만 int 소문자가 정확한 정수형 4바이트 공간입니다. 더블 플로트. 자, 그러면
중간에 낀 52번 문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제가 출제 유력이라고 한 이유는 여러분 우리 순서도에서 했습니다. 자, 순서도에서 이 코드 의미 있게 우리가 강조하면서 여기저기 응용됩니다 라고 살펴보았어요. 자, 이게 왜 출제 유력이냐라고 하면 이 코드의 내용은 뭡니까? 자, 이 코드의 내용은 교환입니다. 그쵸? 교체예요. 자, 저희는 교환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더 정확하게 수압 알고리즘이라고 많이 불렀죠? 순서도에서. 자, 수압 정렬에도 많이 쓰이고요. 그쵸? 여러 부분에서 많이 쓰였죠, 저희가. 그쵸? 네. 자, 그런데 그게 C 코드를 이용을 해서 했고, 이 문제 난이도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답 보시면 하실 수는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난이도가 어느 정도 있는 겁니다. 자, 교환을 하는데 포인터 변수를 이용을 해서 합니다. 원래 이 문제가 C 코드로 나온다면, 우리 문제로 나온다면, 함수를 구별하고 매개 변수 전달 기법을 통해서 콜 바이 포인터에 의해서 나왔어야 되는데, 지금 객관식 문제 나왔던 사무자동화에서는 그 내부 표현, 값 전달을 하지 않았어요. 원래는 이 부분과 이 부분이 분리되어서 함수에서 표현이 됐어야 됩니다. 이 부분과 이 부분. 그쵸? 네. 그래서 콜 바이 포인터라는 기술이 표현이 됐으며 이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명확합니다. 그렇죠? 정보 공유를 주소로 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배운 깊이 있는 내용들도 있지만 자, 교체, 교환이라고 하고 자, 이 코드 정말 쉽게 볼까요? 여러분 교환하면은 생각나는 게 뭐죠? 트라이앵글, 셋이서 바꿔야 돼요. 자, 셋이서 바꾸면 그럼 우리가 표현할 때는 이렇게 세 단계를 매치를 해야 되는구나. 자, 눈에 들어오는 빈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 잘 모르셔도 그렇죠? 예. 답을 적는 데는 별 어려움이 없으셨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거 분명히 저희 시험 정보 처리에서도 언급을 곧 합니다. 그렇죠? 곧 합니다, 여러분. 매우 중요하죠. 그러면 어떻게? 아스트릭 PA. 뭔지는 잘 포인터 변수에 대해서 내가 애매모호하더라도 이렇게. 자, 그래서 PA가 가리키고 있는 부분과 PB가 가리키고 있는 부분에 대한 교체 대상이 여기구나 해서 답 4번 나오는 건 어렵지 않고요. 자, 이 부분이 이제 이 문제의 핵심인 교환, 교체 알고리즘입니다. 더 정확한 표현은 교체가 아니고 교환이겠죠. 교체는 그냥 바꾸면 교체, 리플레이스먼트니까. 자, 교환 수업이죠. 그쵸? 예. 자, 답까지 얘기를 했는데요. 자, 근데 포인터 변수를 이용했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자, 이 코드를 조금 더 천천히 보자면 정수 10과 A의 정수 10이 있고요. B의 정수 20이 있었어요. 그렇죠? 자, 우리 설명드렸죠? 쉼표 했을 때 어떻게 해요? 동일한 인트다. 그쵸? 인트 A, 인트 B, 인트 템프. 자, 그러면 12 있어요. 그쵸? 자, 그런데 그걸 교환을 했다라는 상황이고, 이 두 개의 포인터 변수가 없었을 때는, 자, 이 교환 코드가 어떻게 나오면 돼요? 템프 이용해서요. A는 B. B는 템프. 이러면 될 것을 포인터 변수를 이용해서 참조를 해서 썼네요. 다시. 자, 이 두 줄. 그렇죠? 이 두 줄. 갑자기 스토리에 포인터 변수가 들어옵니다. 그렇죠? 배정이 되는 상황이에요. 포인터 변수 이용해서 내가 코드를 표현하니까 이렇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 포인터 변수 안 이용한 교환은 이해하실 수 있죠? 자, 그럼 이해 다시 한번 해볼까요? 라고 했을 때, 그쵸? 인트 A와, 그쵸? 인트 B에 대해서, 자, 보시면, 선언문 이용해가지고 굳이 표현하자면, 자, 100번지. A라는 이름으로
10 있습니다. 그쵸? 예. 자, int b 200번지에 자, 포인터 변수를 얘기하기 때문에 굳이 주소를 제가 지금 적어 드리는 거예요. 20이라고 해서 이렇게 존재하게 되겠죠? 근데 교환이라는 건 어떻게 해요? 아, 얘네 교환해서 결국엔 100번지에 그쵸? 20이 와 있으면 되겠고 200번지에 10이 뒤에 와 있으면 좋겠다. B라고 불리는 공간에. 그쵸? 우리가 알고리즘 순서도에서 공부를 한 걸 C코드의 포인터 변수 이용해서 하는 상황인데 자, 일단 이렇게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걸 제가 해줘보면 두 개는 어떻게 해요? 두 개만으로 안 되니까 어떻게 이용하는 템플릿 임시 변수 300. 그죠? 네, 임시 변수 300번지의 템플을 이용하자. 템플. 그래서 자, 방향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돌자라는 겁니다. 그죠? 어떻게요? A를 템프에 대입하고 그죠? 는 자, 그러면 어떻게요? 먼저 A가 템프에 오는 코드, 그쵸? 첫 번째 템프를 위해서. 그래서 여기 10이 오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 어떻게 됩니까? B가 A로 이동하고, 그래서 어떻게요? 여기 20이 있게 되고, 그쵸? 예. 세 번째 템프에 B가 오게 되죠. 이렇게. 둥글게 둥글게. 자, 이게 세 부분의 대입 코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결과가 A는 20, B는 10으로 교환되는 거죠. 그죠? 자, 여러분이 하도 헷갈려 하시니, 자, 한번 이걸 수압이라고 얘기를 해요.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릴게요. 자, 그러면 저희가 교체하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잘 생각하시면 A는 10이 있었고요. B는 20이 있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어떻게요? 얘가 교환이 돼서 결국에 20. 그렇죠? 예. 그리고 10으로 바뀌어졌다는 이 상황. 그렇죠? A, B만으로 그리고 템포 이용해서 했습니다. 그렇죠? 예. B가 이렇게 자, 순서는 10이 일로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서 교환을 하는 방법으로 코드를 표현해 놓은 거죠. 자, 그런데 자, 여러분한테 얘기 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갑자기 저 포인터 변수 왜 등장했냐라는 겁니다. 그죠? 자, int asterisk pa 포인터 변수 A, A를 가리키는 포인터 변수다 해서 PA라고 이름 줬나 봐요. 그죠? 예. 자, 그러면 포인터 변수와 관련해서 그쵸? 예. 포인터 변수 100번지를 가리키는 변수가 존재를 하게 돼요. 제가 PA 원래는 주소 적어야 되지만 PA 변수만 적고요. 자, PA 변수의 int asterisk 그쵸? 예. 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뭐예요? A에 자, 이게 주소 연산자니까 번지 연산자, 주소 연산자 동일합니다. 그죠? A는 10이고요. 여기에 %가 붙였기 때문에 이 전체가 뭐예요? 아, 100번지. 그죠? 100번지가 어디 들어갑니까? 는 해서 PA에 들어가는 거죠. 아, 여기에 들어가는 게 100번지구나. 그렇죠? 네. 이런 갑자기 끼어드는 변수가 존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참조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그 다음도 마찬가지입니다. B를 가리키는 포인터 변수 P, B가 있고요. 자, B는 20이지만 B의 주소는 200번지. 자, 200번지가 P, B로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200번지. 자, 이렇게 된 상황이죠.
그리고 나서 AB가 아니고 PA랑 PB를 이용해서 교환해보자. 이렇게. 그쵸? 예, 이렇게. 그쵸? 자, 그래서 여러분 이 포인터라는 게 조금, 그쵸? 낯설지만 일단 PA와 PB와 템프를 이용을 해서 교환을 충분히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쵸? 예, 제가 지금 먼저 수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자, 이제 본 코드로 갈 겁니다. 그쵸? 예. 자, 시험지에 나와 있는 이 포인터 연산자를 이용한 이 본 코드. 그쵸? 본문에 있는 코드. 그쵸? 예. 자, 이게 자칫 어려울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쵸? 예. 자, 주소를 가리킨다는 게 쉬운 표현은 아니에요. 그쵸?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주소를 이용을 하는 거죠. 그쵸? 예. 자, 그래서 100번지라는 표현이, 그쵸? 예. 100번지라는 표현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실제 100번지가. 값이 아니고요. 값은 그냥 있어요. 그쵸? 자, 그리고 뭡니까? 빨간색으로 할까요? 예. 200번지라는 주소, 그러니까 여기 꼭지예요. 값이 아니고 200번지 짝꿍, 그쵸? 아유, 색깔을 바꾸는 게 낫겠군요. 노란색, 빨간색. 여기 시작, 그쵸? 예. 자, 그러면 저기 볼게요. 자, 템프 공간 이용한 저 부분 볼게요. 자, 여기, 그쵸? 예. 아스트릭 PA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아스트릭 PA. 아스트릭 PA. 자, PA는 100번지예요. 그쵸? 예. PA는 100번지고요. 거기에 있는 내용은 빨간색 별이 가리키는 예예요. 그쵸? 즉, 지금 여기 따지면은 10이라는 거죠. 10. 그쵸? 예, 다시 PA는 뭐예요? 100번지. 근데 거기에 포인터 연산자, 내용 연산자를 했기 때문에 10이 되고요. 자, 10이 어디에 들어가면 됩니까? 여기요. 그쵸? 이렇게 해서 템프 A, 우리가 A라고 하면 될 것을 아스트릭 PA 포인터 변수 이용한 거예요. 똑같죠? 네, 1번. 자, 그러면 2번, 이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자, B 먼저 한번 해볼까요? 자, 아스트릭 PB입니다. 자, 여러분, PB는 뭐죠? PB는 노란 별이죠? 그렇죠? 노란 별. 노란 별의 내용은, 예, 노란 별은 뭡니까? 200번지를 가리키고 있고요. 걔의 내용은, 그쵸? 예, 여기까지. 걔의 내용은 뭐예요? 20. 그쵸? 자, 그럼 20을 어디다 갖다 놓을까요? 20을. 얘가 1로 가야 되겠죠. 그쵸? 예. 아, 그러니까 이 빨간색 템프로 여기 가 있으니까 얘가 이렇게 이동해야 돼요. 그쵸? 예. 이렇게 이동해야 되죠. 그쵸? 자, 그런데 우리가 그냥 A라고 하면 됩니다. 그쵸? 근데 A를 포인터 변수를 이용을 해서 표현하려고 하니까 PA를 이용해서 표현하려고 하니까 PA의 내용에 들어와야 된다 해서 이렇게 아스트릭을 해요. 원래 는 왼쪽은 주소를 의미하지만 는 왼쪽 오른쪽이 정수형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러니까 원래 A로 표현해야 되는데 PA로 표현한 거예요. 그렇죠? 네. 자, 그래서 20. 자, 그럼 이제 얘가 1위로 가야 되죠? 어떻게요? 아, 템프 속에 있는 32. 세미콜론 다 있는 겁니다. 네. 자, 얘 어디로 갑니까? 여기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B로 가면 된다. 인데 내가 포인터 변수 이용하려고 하니까 PB의 내용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쵸? 네, 잘 따라오셨습니까? 자, 그래서 결론은
포인터 변수의 이 대입 상황에 대한 이 부분의 이해를 좀 잘 하셔야 되고, 자, 제가 설명을 정확하게 모두 설명은 드렸지만, 자, 이 문제 어떻게 해요? 제가 아까 처음 이 문제 풀기 시작할 때 여러분, 템프는 우리 순서도에서 배운 내용 맞습니다. 단 중간 스토리가 포인터 변수 대입문이 들어왔다입니다. 자, 그래서 자, 깊이 제대로 전공스럽게 또는 개발자 관점에서 공부를 하시는 것도 참 좋긴 하지만 저희가 정보 처리에서 평가하려고 하는 게 개발자 능력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알고리즘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계시고, 기본 문법에 대한 필요성, 이해, 그쵸? 선언문이나 포인터 변수가 어떻게 이용되는지를 알고 가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우리가 이름만 붙여도 되는데 주소로 움직일 수 있는 메모리 내에 영역이 있기 때문에 포인터 변수 문법이 있다라는 거. 좀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그래도 좀 고득점 합격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펴보니까 그래도 수월하게 한 번쯤은 보고 가시는 것도 마음 든든하게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항상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 한 방에 합격하시기를 항상 응원 드리고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